공상 영화 속에 나오던 AI와 로봇이 생활이 되고 매일 신기술이 등장하는 디지털 세상.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탄소 중립. 우리가 사는 일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현재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디지털 시대라고들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또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도 초격자 기술력으로 선두에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여전히 세계 1위를 거머쥐고 있는 한국 조선업.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차세대 첨단 산업으로 떠오르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 세계 탑3. Wir schätzen die Arbeit unserer koreanischen Reederei sehr. Wir glauben, dass sie auf einem sehr hohen professionellen und technologischen Stand ist. Und es gibt aus unserer Sicht überhaupt gar keinen Zweifel daran, dass Korea als eine der großen Schifffahrtsnationen der Welt und Schiffbauer der Welt mit den Standards und mit dem Fortschritt standhalten kann. Who's working every day to bring us closer to that goal. I've just seen how this plant makes the most advanced semiconductor chips in the world. These little chips, only a few nanometers thick, are the key to propelling us into the next era of humanity's technological development. 세계가 인정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국,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Die Schnelligkeit der Anpassung ist natürlich extrem wichtig. Wenn wir sehen, wie schnell sich die Dinge ändern, wenn da die Organisation von Herrn Ahn in der Lage ist, das zu beschleunigen, ist das ein enormer Wettbewerbsvorteil. 크고 작은 영광의 순간들을 일군 60여 년의 산업화 여정. 지금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이끌고 있는 그 원동력을 쫓아가 봅니다. 세계 5위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회사 독일 하팍로이드. 글로벌 해운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물류망 붕괴로 큰 고충을 겪었습니다. 하팍로이드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최근 다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선박을 대거 인수하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최근 발주한 전체 22개의 선박 중 반 이상이 한국의 조선사라는 점입니다. Einen ist es sicher diese hohe Professionalität. Zweitens, ein gutes Verständnis von moderner Technologie. Und zum Dritten ist es natürlich auch ein gemeinsames Verständnis über Partnerschaft, dass man klare Verträge hat, dass man sich einig ist über das, was da gebaut werden soll. Und auch natürlich spielt der Preis und die Kosten eine Rolle. 해운은 단순히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조선과 항만, 금융 등 전후방 산업이 상호작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데요. 그만큼 조선업은 여느 산업보다 많은 기능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거대한 선박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공정과 부품이 필요할까요? 이걸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인재 또한 어마어마하겠죠. 모기업부터 협력사까지 엄청난 규모의 인재가 필수입니다. 대기업은 완성품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제품이 완성도는 결국 중간품, 부품 이것들의 이제 완성도가 얼마나 뒷받침되는가요. 대부분의 이제 중간재 부품들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제 완성품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이것이 뒷받침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대한민국 조선업은 수십 년간 세계 으뜸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단기에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력이라는 점은 명불허전입니다. 조선업계의 인재는 어떻게 지속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의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의 시작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되려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고요. 그들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직업 훈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잘 알고 있다 해도 협력사 혹은 협약사라고 불리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실천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우리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이제 교육훈련 관련돼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일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떻게 교육 보내요? 그 말인즉슨 임금 때문에 이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분들을 재직 중에 이제 숙련도나 기술 향상을 위해서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없죠. 재원도 없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노하우가 생기면서 자연스러운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대비 열악한 처우 때문에 장기 근속을 하는 비중이 낮고요. 특화된 맞춤형 기술 인재를 영입하는 일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일찍이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네,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우리나라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간판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업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장비, 교육장 등을 중소기업의 재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자연스럽게 재직자들이 능력 향상을 통해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기업은 협력사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최종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흐름을 만드는 상생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태동은 2001년 조선업을 포함한 몇 개 산업을 시작으로 발전을 이어왔는데요. 긴 세월의 무게만큼 더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되고 있고요. 각 산업별 직업훈련 환경도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IT의 발전과 친환경 흐름 등에 따른 시대의 변화로 산업 현장의 목표와 요구도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Ja, natürlich. Natürlich spielt die Nachhaltigkeit in unserer Branche eine immer wichtigere Rolle. Fast alle Reedereien wollen zwischen 2040 und 2045 CO2-neutral sein. Deswegen war unser erster Schritt jetzt, LNG zu nutzen, wodurch aber nur ungefähr 20% CO2 eingespart werden kann. 산업 현장의 요구가 변하는 만큼 직무 환경과 인재에 대한 요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업훈련은 그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직업훈련의 방식을 적절히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선업계는 10년 불황이 거치고 다시 초호황기를 알리는 백고동을 울립니다. 최근 전 세계 선박 수주를 휩쓴 대한민국, 우리 조선업의 저력이 거듭 증명되고 있습니다. 고부가 친환경 선박으로의 변화를 발빠르게 반영한 국내 기업들의 높은 기술력에 세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른바 산업전환의 노하우가 그것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산업전환 기술훈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국내 대형 조선소가 운영하는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용접 기술은 필수죠. 용접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을 먼저 들여다봤는데요. 와, 그런데 예전에 그 용접이 아니네요. 저도 VR로 게임이나 여행 정도는 체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다니요. 정말 기술의 한계는 무한합니다. 위험한 교육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현장 실습 못지않은 체험 교육이 가능합니다. 실제 용접하는 것과는 달리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움직이는 방식이라던가 튀기는 스파트라던가 그런 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뜨거운 불꽃이 튀는 위험한 땜질식 용접은 저리 가라네요. 그다음 앞에 보면 순서대로 풀 페네트레이션 용접, 딥 페네트레이션 용접, 화살 용접. 도면하면 그저 종이 도면을 연상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조선업에 반영된 ICT 기반의 무도면 교육도 새롭습니다.
그래서 부재 타입별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볼 때 유용하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과거엔 도면 가공팀이 1년에 38만 장 정도를 프린트해서 생산에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도면 관련 인력만 약 3년간 양성해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도면 프린트 과정이 없어졌습니다. 시간도 단축됐습니다. 태블릿과 스마트폰 기반의 프로세스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3D 입체 정보를 가지고 도면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작 방법만 익히면 3D 정보를 가지고 생산에 바로 접목을 할 수 있어서 도면 독도 측면에서 훨씬 유용한 기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나 협약기업 재직자 누구든 지원할 수 있고 교육비는 국가와 기업이 부담합니다. 단, 배우려는 의지와 열정은 기본이겠죠. 이것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전용시설의 개소를 축하하며 리본을 결단해 주십시오. 이 기업의 산업전환훈련은 2022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에서 제1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선박의 스마트화, 연료의 탈탄소화 등 산업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 습득 위주의 교육은 현장에 맞지 않는 시대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직원들의 역량 개발은 이제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저는 오늘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았고 산업 전환에 대비하여 원하청 노사가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동반 성장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삼성중공업과 같은 선도적인 훈련 모델이 전 산업에 확산되기를 기원하면서 정부가 지원하고 대기업의 인프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산업전환교육.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으로 발굴하고 키워낸 인재들이 차곡차곡 기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컨소시엄 사업은 전형적인 조선 분야의 기업 맞춤형 훈련 사업입니다. 그 조선업은 많은 기능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본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서 기능 인력을 육성하고 인력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별로 분석해서 재직자 기량 향상을 통해서 조선 산업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는 공동훈련센터의 직업훈련을 통해 근무하게 된 많은 협력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LNG선 화물창 내부 방벽부터 보온까지 전체적인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한 직원을 만나봤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LNG에서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진태라고 합니다. 화물창 멤브레인 시트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태 반장이 이곳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원래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적성이 맞지 않자 잠시 접어뒀던 꿈, 기술인의 길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기술인이라는 낯선 첫걸음에 손을 내밀어준 곳이 삼성중공업의 공동훈련센터였습니다. 멤브레인 공정 용접 교육을 받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입사 1년 만에 관리 감독자인 작업반장의 자리도 꿰찼습니다. 그때 교육을 안 받았으면 지금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교육 받았던 내용들이 여기 화물창에서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배웠던 것들로 토대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멤브레인 설치 관리자로서 입사 4년 차입니다. 아르곤이나 파이프 용접 등 더 다양하게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습니다. 이제 배움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적응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컨소시엄 안에서 굉장히 많은 걸 알려주거든요.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게끔. 직업훈련의 순기능이 진태 씨의 열정과 만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Ich denke, dass das NHRD-Konsortium eine entscheidende Rolle für die zukünftige Wettbewerbsfähigkeit des koreanischen Mittelstandes spielen wird.
Anforderungen, die Innovationen ändern sich ständig, also müssen die Mitarbeiter immer dazulernen, auch umlernen. De-Learning ist auch eine große Problematik. Und die Großunternehmen haben die Ressourcen, sowohl personell wie auch finanziell, ihre Mitarbeiter entsprechend zu schulen. Im Mittelstand ist das nicht so. Insofern ist eine Hilfe durch NHRD-Konsortium sehr, sehr wichtig für den koreanischen Mittelstand. 세계 4, 5위의 경제대국을 수십 년간 유지하고 있는 나라 독일. 독일 경제의 허리 중소기업 덕분이라는 정도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수많은 히든 챔피언이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Und eine dritte Ursache ist das Berufsbildungssystem, das auch über Jahrhunderte gewachsen ist. Und man kann wohl ohne Übertreibung sagen, dass Deutschland die am besten ausgebildeten Facharbeiter in der Welt hat. 독일 히든 챔피언 경쟁력의 핵심도 직업훈련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글로벌 자동화 전문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데요. 주로 자사 맞춤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타 협력 기업의 위탁 교육도 합니다. Die Auszubildenden aus den Kooperationsunternehmen bleiben immer Mitarbeiter oder Mitarbeiterin des Kooperationsunternehmens. Dafür gibt es verschiedene Gründe. Ein Grund ist, dass viele Unternehmen keine eigenen Ausbildungswerkstätten mehr haben. 이곳은 금속과 전자 분야에 전문화된 첨단 시설과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죠. 현재 17개의 직군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속과 전자 기술 교육이 주를 이룹니다. 직업훈련 수료 후에는 직원으로 채용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이미 예비 직장에 적응을 한 상태라서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합니다. Und in aller Regel ist es auch so, dass Menschen, die im eigenen Unternehmen ausgebildet wurden, auch besonders unternehmenstreu sind, also besonders lange in dem Unternehmen bleiben. 독일은 법으로 산업군에 따른 직업훈련을 규정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직업학교가 있는 것이죠. 직업학교와 관련 기업은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절차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합니다. Mit Unterstützung auch von berufsbildenden Schulen. Also betriebliche Qualifizierung, das parallele Ausbilden in Schulen, in sogenannten Berufsschulen. Und dann haben wir auch noch staatlich finanzierte sogenannte Aus- und Weiterbildungszentren, die genau im Sinne der gesetzlichen Vorgaben die Dinge für Aus- und Weiterbildung anbieten. Das ist auch ein zweites großes Standbein bei uns in Deutschland, der private Weiterbildungsmarkt. Privater Weiterbildungsanbieter, das sind Unternehmen, die eben marktorientiert Qualifizierung anbieten. Und dafür auch Zertifikate, die man nachher am Arbeitsmarkt natürlich auch verwenden kann. 독일은 대학 과정과 비교 가능한 기술 향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300개 이상의 직업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중북부 최남단 소도시 아인백. 이곳에서도 직업훈련이 한창입니다. 독일은 듀얼 직업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은 정부가 제공하고 기업은 실습훈련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즉 3분의 1은 직업학교에서 이론을, 나머지 3분의 2는 기업에서 실습 교육을 받습니다. 전체 과정은 3년에서 3년 반 정도 걸립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직업훈련 비용을 정부가 아닌 기업이 부담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학교의 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지만 전반적인 직업훈련에 대한 비용은 기업의 몫입니다. Klar, es kostet einen gewissen Betrag, aber das ist uns komplett wert, dass wir auch in diese Ausbildung investieren können. Die ist insofern wertvoll,
dass wir genau wissen, worein wir investieren. Wir investieren bewusster, dadurch, dass es natürlich Geld kostet. Das heißt, wir suchen uns dediziert die Personen aus, die wir auch wirklich ausbilden wollen und tätigen das dann halt auch, ganz klar. Wir begleiten diese Menschen dann 3 Jahre. Und das ist natürlich durch so einen Kostenfaktor eine viel bewusstere Entscheidung. Das ist deren Know-how, das sind deren Erfahrungen, das ist deren Wissen und deren Fähigkeiten. Die zu kultivieren, ist einfach der wesentliche Punkt. Und das beginnt damit, dass wir top ausgebildete Kollegen und Kolleginnen nach der Berufsausbildung haben. 이곳을 다니는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지만 스스로 공부할 자신이 없어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됐다는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Also zuallererst würde ich sagen, dass der breit gefächerte Stoff in der Uni, das ist deutlich allgemeiner oft gewesen, sodass man da noch gar keine genaue Richtung hatte. Und im Vergleich dazu ist es bei der Ausbildung deutlich spezifischer. Da geht man mehr auf spezielle Punkte ein, da wird man ein bisschen spezieller ausgebildet. 또 하나 획기적인 건요. 특화된 교육을 무료로 배우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요. 일반 사원급여의 약 3분의 1 정도의 월급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습 비용부터 교육생의 월급까지 참여 기업들은 이 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하는 걸까요? Natürlich im ersten halben Jahr sind sie noch nicht so produktiv, aber gerade gegen Ende der Ausbildung profitiert das Unternehmen und der Arbeitseinsatz und der Kostenaufwand ist absolut fair und gut verteilt. Das kommt ganz einfach daher, dass die Unternehmen wissen, dass es ökonomisch ist, zunächst einmal in Qualifizierung zu investieren, um nachher auch dann den Profit von dieser Qualifizierung entsprechend wieder im Grunde genommen als Gewinn entsprechend wieder zurückzuholen. Aber auch berufliche Inhalte. 아, 선순환이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Wir haben zum Teil auch 투자 비용이 플러스가 되고 시너지가 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네요. 독일이 어떻게 히든 챔피언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짐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Die Kleinbetriebe wollen da natürlich auch gegenhalten und sie halten vor allen Dingen dagegen damit, dass man in einem kleinen Betrieb gegebenenfalls auch mit zur Familie gehört. Das heißt, man ist in einer Familie auch integriert. Man hat eine viel persönlichere Integration ins Unternehmen, in den Betrieb. Und was auch mit Kleinbetrieben häufig verbunden ist, ist, dass wenn man dann als junger Mensch dort ausgebildet ist und weiterarbeiten kann, dass man, wenn man erfolgreich ist, auch die Chance hat, diesen Betrieb mal zu übernehmen. Dass man Unternehmer, Unternehmerin wird und dann so eine Existenz im Grunde hat, also eine Perspektive für die Zukunft. Es gibt unterschiedliche Wege, auf denen man das machen kann. Ja, und wenn man es in Projektform macht, ist es ein Weg. Wenn man es wie in Deutschland macht, ist es ein anderer Weg. Aber gemeinsam ist allen Wegen, dass Bildung sehr wichtig ist, Bildung von Fachkräften auch sehr wichtig ist. Und das hängt alles miteinander zusammen. Wenn ich gute Produkte, gute Dienstleistungen erschaffen möchte, dann brauche ich dafür top ausgebildete Fachkräfte. Ich finde, alle Initiativen, die darauf gerichtet sind, Fachkräfte auszubilden, weiterzuentwickeln, sind sehr wertvoll. 닮은 듯 다른 독일과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제도. 자, 그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점을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의 협업 구조에서 출발하고 상생이라는 결실로 이어집니다. 그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이제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쌓아놨던 교육 노하우 컨텐츠를 무상으로 이제 협력 업체들한테 뿌려준다는 해서 그만큼에 보면은 대중소 상생의 의미가 더 큰 게 있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우리나라 직업훈련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자, 우선 여기를 한번 물려줘봐요. 이거는 빨간 거는 플러스예요. 배터리에. 플러스 표시 맞아요? 오케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차로의 전환이 상용화되면서 차 시장이 뜨겁습니다. 전기와 AI로 움직이는 이 차들은 완전히 다른 기술 조건이 요구됩니다. 아마 현재 완성차 업계 종사자들의 고민이자 최대 과제일 겁니다. 뒤처질세라 교육 지원자도 증가세입니다. 자, 이제 각 조부터 작업을 하는데 안전부 크게 하고 쉽게 하고. 자, 작업은 운전석 문을 제일 나중에, 조수석 문을 1번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조장. 이 기업은 지난 20여 년간 직업훈련을 통해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 기업과의 협약 기업 재직자들의 열의가 전해집니다. 2022년도부터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 새롭게 태어나 더 진화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안전부터 시스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까지 짚어보는 과정입니다. 저희 현대자동차에서만 제공 가능한 부분이 이런 100% 실습 위주의 실차를 두고 실차 위주의 실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국내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이야기드릴 수 있고요. 자, 해보고 안 되는 일 이야기하세요. 자, 저렇게 시동 걸려야 돼. 어디서도 쉽게 접하기 힘든 교육을 생생한 산업 현장의 노하우로 배웁니다. 다시 한번 놀라는 포인트, 무료입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현업에서 본인의 업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곱씹어 봅니다. 마이너스부터 탈거해야 돼. 현대차에 대한 기술을 좀 더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서로 더 좋은 방향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방향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협력사들도 규모는 작지만 기술과 노하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더 확산시켜 나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협력사의 성장이 모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모 기업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 50년이 넘었고 우리 회사가 단독으로 커온 것이 아니라 협력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모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같이 공유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결국에는 그 협력사의 기술이나 기술이 발달을 하고 협력사의 품질이 좋아질 때 모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더욱 정리가 되시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그 중심에 있는 인재 양성.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계뿐만 아니라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최상급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한층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괴팅겐에 본사를 둔 IT 서비스 기업 아리네오. 2018년 설립돼 현재 약 370여 명이 일하고 있는 IT 컨설팅 기업입니다. 고객들에게 기업용 소프트웨어 도입과 관련한 종합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직업훈련은 대부분 3년여 과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투입되는 예산을 따져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공모를 통한 일반 채용 방식보다 직업훈련을 통한 신규 인재 채용을 더 선호합니다. Das ist für uns sehr wichtig. Wir investieren in diesen 3 Jahren natürlich in diese Berufsausbildung von den Personen und hoffen, dass wir sie übernehmen können und dass sie dann natürlich diese Fähigkeiten bei uns einfach einsetzen können. 여기서 또 한 가지, 독일과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다른 점 정리를 하고 갈까요?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독일의 직업훈련은 역량을 갖춘 신규 취업자 교육에 집중돼 있다면
우리나라는 신규 인력뿐만이 아니라 재직자 교육도 활발합니다. 산업의 디지털화와 환경 변화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얼리 어답터도 현기증이 날 정도라는 우스개 표현도 나옵니다. 앞에 메타 이렇게 표시가 쭉 나오면 좀 켜셔요. VR 체험은 일상에서 접근이 쉬워졌지만 누구나 즐기는 건 아닌데요. 앱 라이브러리 하면은 그 중에서 앱들이 건너가는데 거기서 퀘스트 2 첫걸음이라는 걸 먼저 실행을 했죠. 산업 현장에서는 유용한 교육 방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안전부터 시작해서 시스템까지 전반적인 상황과 이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장 현황들을 알면서 좀 더 시스템 내부를 좀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집중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재직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 조금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 모양을 가지고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재직자들에게는 선도적으로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합니다. VR을 통해 자동차의 생리를 실물차보다 더 실감나게 경험하면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체감합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제 전기차가 이제 거의 내연기관을 앞서 나가는 미래에 대한 자동차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뒤처지지 않고 그 좀 따라가기 위해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결국 사람의 손길이 거쳐야 합니다. 먼 훗날의 새로운 미래는 어떨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의외로 로봇이 공장을 장악하고 있는 제조업 현장이 그렇습니다. 보기에도 실제 로봇이 모든 걸 다 하는 100% 자동화 같죠. 그런데 정작 이 로봇의 움직임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건 사람입니다. 로봇이 발전하더라도 결국 사람의 손끝으로 완성되는 로봇 사회. 현업에서의 어떤 그 일들에 대한 한정된 부분을 조금 더 로봇에 대한 응용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에 대한 내재된 기술의 기술력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것들로 인한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또 올라가서 현업에서의 또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업무가 되지 않습니다. 재직자들이 너도 나도 이곳에 모인 이유입니다. 일단 회사에는 어차피 생산 라인이 돌고 있으니까 그걸로 저희가 뭐 짬짬이 로봇을 뭐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고 공부하기에는 여건이 좀 힘드니까 여기에 이제 저희가 마음대로 어떻게든 이제 실컷 만져볼 수 있는 로봇 교육을 받으러 온 게 그게 좋은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로봇들을 보고 다음에 회사에 이런 로봇이나 이런 장비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제 미리 견학 겸. 원가 점검을 해서 신규 직무를 갖다가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복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항공업계도 유례없이 극심한 몸살을 앓았는데요. 그 속에서 직업훈련으로 기회를 찾고 변화를 선도한 기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항공 전력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2015년부터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초기 50개에 불과하던 협약 기업이 현재는 200개에 이릅니다. 2021년부터 2년 연속 성과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요. 2023년에도 우수 공동훈련센터에 선정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 원동력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데이터 타겟을 표시하는 기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냥 X만 되어 있으면 이건 포인트로 제품을 설정하고 고정을 해야 됩니다.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이 한창입니다. 항공기의 1순위는 무엇보다 안전입니다. 첨단 항공기를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요. 더 완벽한 고품질의 항공기를 위해선 안전성 검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실제 기체 대신 판넬로 부분 작업도 해봅니다. 립의 길이, 렌스라고 그러죠. 렌스가 길고 짧음에 따라서 핀의 위치가
그리고 컬러가 제대로 박혀지느냐를 눈으로 확인해서. 코로나와 같은 돌발 변수나 계절성 혹은 여행 수요 등에 흔히 좌우되는 항공산업. 대기업은 물론 협약 중소기업의 여건은 말도 못합니다. 처음은 II의 2배. 카이는 이러한 산업의 상황, 즉 불경기 기간을 활용해 협약 기업의 인재 교육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장기 유급 휴가 훈련 과정을 실시한 것이죠. 항공 우주 산업은 기술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보안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관련된 내용들은 카이 혼자 갖는다고 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들과 같이 나누고 발전시켜야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훈련 과정의 수혜를 본 수많은 협력사 재직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인 강민음 대리. 협약기업 재직자 입장에서 보면 쉬면서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고 월급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수지타산을 따져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 아닐까요? 여기에다 단순히 지원이 아닌 공유라고 강조합니다. 컨소시엄 제 업무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실무를 시작하면서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갈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런 인력들이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현재도 그렇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여러 어떤 사업 분야에서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업에 이제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핵심 인력으로 어떤 그런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기반을 마련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카이는 컨소시엄 사업 이전부터 협약사와의 기술 공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는 곧 모기업의 발전으로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사와 협약하고 있는 200개 기업 중에 상시 근로자가 100명 미만인 기업이 약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의 기업들은 교육 관련 부서가 없거나 담당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당사는 당사에 갖춰진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직업훈련을 통한 상생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실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이 선명해지고 있는 걸까요? 뉴스페이스의 시대, K방산의 수출 신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카이는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수출 쾌거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는 카이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와 힘을 뭉쳐서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품, 소재 등의 국산화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협력업체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카이와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컨소시엄 직업훈련은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끝없이 진화하는 첨단 산업 전환을 추구합니다. 21세기 산업 전환의 흐름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IT의 발전인데요. K-디지털 플랫폼 교육도 그 일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K-디지털 플랫폼 우수 성과 기관으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교육업체 앨리스. 젊은 교육생들의 취향을 반영해 보다 자유로운 소통 공간에서 서로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의견도 나눕니다. 첫 번째로 아이스 브레이킹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이름, 한국, 집 근처 추천지,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자기 집 근처에 알짜배기 집들 있잖아요. 조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소통입니다. 가까워지기 위해선 밥 한 끼, 차 한 잔 말한 것도 없죠. 실무에 바로 투입이 됐을 때 많은 개발자 그리고 기획자 그리고 협업하는 그런 실무자 분들과 협업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지만 보다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자 배움을 향한 다양한 사연으로 만난 레이서들. 함께 끝까지 달려나가자는 의미에서 서로를 레이서라고 부릅니다. 현업에서 이제 근무하시면서 이제 동시에 저희 학습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코드 리뷰나 이제 프로젝트에 계속 늦게까지 참여를 해주시면서 저희의 학습에 큰 도움을 주시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소통을 위한 런치 토크가 끝나고 조금은 상기된 표정들인데요. 다음 우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수팀입니다. 1차 프로젝트는 저희가 CRUD를 활용한 웹사이트를 제작을 했는데요. 총 16팀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업 코치님들이 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팀을 선발해서 코드 리뷰와 피드백을 드리는데 서로 우수한 부분을 공유하고 또 좋은 부분을 서로 나누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시상만 하는 시상식이 아닙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잘하고 못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고 다음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합니다. 저희가 상중하로 보통 나뉘어지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속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일원으로 당당하게 어울리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K 디지털 플랫폼 직업훈련과 함께라서 더 즐겁습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의 직업훈련 제도 어떻게 보셨나요? 자국 상황에 따른 발전 과정이 다르기에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반면교사할 점도 많습니다. Mittelständische Hidden Champions sind überwiegend in industriellen Produkten und Prozessen, weniger in großen Konsumgütermärkten. Die industrielle Wertschöpfungskette ist extrem tief und komplex. Und dort ist sehr viel Platz für Spezialisten. Um Ihnen mal eine Zahl zu geben, Apple hat 767 Zulieferer in Deutschland. Das kann man sich ja gar nicht vorstellen. Die deutschen Unternehmen sind nicht in den großen digitalisierten Consumermärkten, in den Massenmärkten vertreten. Sie sind aber in der Wertschöpfungskette sehr stark und sehr gut vertreten.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인재가 왜 중요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고 나아가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길입니다. 양질의 기술 인재 확보와 보다 세분화된 전문성은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재 부족과 대기업을 더 선호하는 경향 등이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독일도 이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Das ist wirklich von sehr, sehr hoher Bedeutung, weil gerade in Deutschland altert die Bevölkerung. Es gehen jedes Jahr mehr Menschen in Rente, als neu auf den Arbeitsmarkt dazukommen. Das heißt, wenn ich diese Menschen nicht ausbilde, werde ich sie nicht von einer anderen Firma abwerben können. Das heißt, ich muss meinen Bedarf an neuen Mitarbeitern langfristig über diese Ausbildung auch decken können. Also wir entwickeln immer wieder kontinuierlich unsere Berufsbilder voran. Wir entwickeln immer wieder das Curriculum, wird wieder nach aktuellem Stand entwickelt und wir entwickeln auch neue Berufe, die jetzt auch mit dem Zeitgeist gehen. Also von daher sind wir immer am Zeitgeschehen dran. Wichtig ist natürlich auch, dass wir weitere Wege gehen. Wie können wir uns da noch zusätzlich entwickeln, dass wir beispielsweise auch flexiblere Modelle machen, beispielsweise mehr auch in Teilzeitausbildung für jene, die jetzt eine Ausbildung machen können, die jetzt nicht die komplette Zeit haben, beispielsweise junge Mütter. Mit Initiativen, die wir in Deutschland haben, wo es eben nicht nur um die Berufsschule während der Ausbildungszeit geht, sondern auch darüber hinausgehende sogenannte überbetriebliche Bildungszentren, die Mitarbeiter, auch die 30, 40, 50 Jahre alt sind, auf den neuesten Stand des Wissens bringen.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일 못지않게 기존의 인력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과 인재의 요구를 시시각각 반영하고 절충하는 역할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Vorteil ist von unserem System ist natürlich, dass es eine enge Verzahnung ist. Die Mittelständler, die sind natürlich kleiner als die Großunternehmer. Man kennt sich, man arbeitet viel zusammen, man kann auch Innovation, beispielsweise, wir fördern natürlich auch das Auszubildende, wenn die innovative Ideen haben, dass man die auch umsetzt. Da kann man die in kleinen Kreis miteinander besprechen. Man kann interagieren. Was ist gut? Wie können wir das Unternehmen voranbringen? Also man ist direkt eng verzahnt, man arbeitet zusammen und man versucht natürlich gemeinsam immer wieder neue Wege zu entwickeln, damit man weiterhin auf dem Markt agieren kann und das natürlich auch sehr gut agieren kann.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서의 적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 전문화된 기술 인재 중심의 산업 경쟁력. 대한민국의 직업 훈련이 한 발 더 선도합니다. 제 삶의 컨소시엄은 업무의 2차 성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배웠던 것들로 토대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글로벌 국가인적자원개발 챔피언 사업이다. 모기업과 협력사를 이어주는 가장 성공적이고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 그리고 산업 전환과 첨단 산업, K 디지털 플랫폼. 세계적인 기술 혁신 속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 그 잠재력과 시스템을 키워갑니다. Ja, ganz einfach, weil sich die Welt kontinuierlich ändert. Es gibt jeden Tag neue Innovationen und dem muss sich die Ausbildung anpassen. 지금 이제 점점 첨단화되고 기업별, 산업별에 이제 특화된 인적 자원 개발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보면은 이제 교육 과정으로 재편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한 미래의 방향입니다.